네, 대왕고래를 찾아라. 우리는 또 새로운 전략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새해 선물로 2가지의 종목들을 챙겨 오셨다라고 하시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첫 번째로 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명품 구매회사 시스템의 복합적 변곡점이 딱 찍힌 게 바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은 명품 구매회사 시스템에 오늘 완벽하게 상승 신호가 찍혔는데 유아 의료, 유아용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죠. 저수자 문제, 이거는 어떤 정부든 간에 항상 정책적으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뭔가 대대적으로 나올 텐데 최근에 이런 저수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뭔가 재료가 터질 것 같고요. 현재가 매수권의 형태 속에서 22선, 5선 대응하시면 되는데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빵 터지면 소화를 거치고 돌파를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밴드가 돌파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에서 상승의 변곡점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봉이 점진적 상승 신호가 찍히면서 밴드가 뚫리니까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텐데 저투자 관련주 어차피 가야 되니까 현 시점에서 5인선, 22선 대응으로 추가 상승 바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다음 종목 같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스템에 지금 딱 찍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봉 차트에 단위 신호가 찍히긴 했지만 기업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산주를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전 세계 성장률 1위 기업 1위 나라 한국. 지금 우리나라한테 목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왜냐하면 방산산업에서 방산물자를 대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독일 물자가 없어서 제대로 못 대줘서 폴란드가 포기하고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에 대한 계속 키우다 보니 그거를 우리가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폴란드 우리가 요구한 거 계약한 것만 그대로 보내주면 동유럽 국가에서 방산산업 군사력이 1등이래요. 우리가 한 나라를 1등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고요. 향후에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 2위가 될 나라가 우리나라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방산주가 분명히 필요한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항공기 제조 업체로서 방산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업체가 되겠죠. 거기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22년 1년도에 적자에서 22년도 흑자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23년도에 이번 연도는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당기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옴시티 관련성도 띄고 있고 혹은 정부가 UAM 국정 과제로 정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UAM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가 드론 배달에 대한 주소 보급 본격화했는데 드론 배송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에 속하는데 드론은 최근에 무인 항공기,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오에 따라서 드론에 대한 대규모 부대를 만들어라. 정책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이싱 드론 1위 업체를 인수했다는 점, 이 회사가. 그래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러한 또 군용 시장에서도 앞으로 드론 시장에 큰 성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매매 대상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주봉이 상승의 변곡점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다시 또 내일 살짝만 올라가면 다시 주봉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제가 4개의 상승 반등함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올라갔죠. 그래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났을 겁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지금 적산병이 나와서 저는 방산주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방산주에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K9 자주포 관련주거든요. 전 세계 1위 자주포가 K9 자주포입니다. 독일 전차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거의 뭐 등급은 비슷한데 기술급 비슷한데 가격이 반값. 그래서 방산주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변곡점에 놓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시작이 되는 만큼 현재 5주선에 대한 지수에서 상승을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새해 선물로 2 전략들 챙겨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공명 정지 위원님의 새로운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공명 정지위원님의 새로운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두 종목을 네. 또 챙겨 오셨더라고요. 예, 명분과 이유 있는 투자. 그래야지 좀 대상 클래스답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을 해서 요즘에 지금 보물상자 이제 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또 내일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지금 인공지능 이 반도체 IP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M&A 얘기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공모가가 10,000원짜리죠. 공모가 이하로 하회했는데 현대차랑 SK하이닉스가 지분을 2%씩 투자를 했어요. 아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차 쪽에 자율주행 반도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중에 현대차 쪽에 AI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수급을 유심히 보니까 오늘부터 투신 쪽에서 매수가 장중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사모펀드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이 10만 주 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10,000원대에서부터 해서 8,000원, 7,000원대까지 CFO랑 같이 해서 장내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번 주에 기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슈퍼 세력이 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더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 주 기업 설명회가 있다. 뭔가 이제 재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식은 항상 21선 초돌파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오늘부터 21선을 초돌파했죠. 그리고 MACD가 상승 화살표가 나왔고요.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 50까지 올라왔죠. 주식 싹쓸이 딱 5박자가 맞아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과 함께 지금 중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내일 61선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밀집 국면에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이평선이 몰려 있잖아요. 내일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위에 이평선이 없죠. 그러면 이제 내일 뚫어버린다. 추가 반등 또 기대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 반도체 얘기 나오면 상한가 또 잘 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M&A 또 재료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인공지능 칩 재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 장부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재료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로봇, 2차 전지, 전기차, 우주항공 뭐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초정밀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이죠. 이 스위스턴 자동 전방 컴팩트 머시닝 센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역시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방산 업체랑 대량 거래 지금 추진을 하면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과 방산 로봇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전기차 쪽에 또 주행거리 30%를 늘릴 수 있는 신기술을 역시 이 부품 코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 쪽에 부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엄청난 강한 상승세가 이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1월 달에 상한가 쳤던 이유도 그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로봇 쪽의 재료 두 가지가 더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위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 이제 막 돌파가 또 이뤄지죠. 이 두 개 다 21선 지금 돌파가 이제 막 이뤄지네요. 그리고 일봉상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MACD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 2022년도 11월 달 차트 위치랑 너무 비슷한 위치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역시 대성하이텍이 이번 주부터 또 5주선이 회복되고 있네요. 이 종목도 지금 공모가가 9,000원짜리죠. 둘 다 지금 공모가 이하로 하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 모든 부분들이 또 양호한 지금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기계업종, 경계회복 수혜업종 위주로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대신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말고 이런 종목처럼 여러 가지 재료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대성하이텍도 너무 많은 분야가 지금 엮여 있다는 거. 거의 뭐 전 분야에 다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정밀 가공 부품을.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까 IS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폐배터리 신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기존의 그냥 건축자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폐배터리 신사업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이 신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을 잘 봐요. 왜? 그래야지만이 회사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잉크 코리아도 디지털 플랫폼 쪽에 신사업 재료 나오니까 대박이 터졌던 거고, 미래나노텍도 신사업 재료가 나오니까 수산화 리튬 대박이 터졌던 거고, 그리고 역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에 소재 사업, 황화리튬 쪽에 사업을 확대하니까 대박이 터졌던 거고요. 나무가도 3D 센스 모듈 쪽에 재료가 나오니까 대박이 터졌던 거죠. 그만큼 신사업하는 기업들은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예. 그냥 멈춰져 있는 기업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신사업 확대하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사랑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